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인간은 원래 아날로그인데 세상이 디지털로 바뀐 게 아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디지털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명백히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죠? 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전자기기 속에 우리는 파묻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다 전자기기죠. 이 전자기기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인데, 이 컴퓨터가 대표적인 디지털 기계죠.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요 근래에 들어서 불과 한 60년 정도 전에 인간이 이제 접하게 된 그런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 문명을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이고, 원래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고, 이 자연 만물은 아날로그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 전자 문명이 디지털 문명이고 디지털 기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원래부터 디지털이었다. 이 말이 좀 이제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잘 한번 지금부터 잘 짚어보시자고요. 디지털이라는 개념은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함수의 집합체죠. 이 컴퓨터가 그래요. 이진수라고 하는 0과 1의 모든 조합으로 나열되면서 모든 조건값들을 0이냐 1이냐는 건 다시 말하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가지고 다 논리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다 비춰지는 컬러로 보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다 전멸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다 깜빡깜빡하고 있는 점들이 집합체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교한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0과 1의 모든 함수들이 다 여기서 0이냐 1이냐가 모든 조건값에서 하나하나가 세분화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교하게 보여지는 게 사실처럼 보여지는 건데, 이걸 이제 놓고 보면 0이냐 1이냐라는 이 조건의 두 숫자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대단한 화면이 펼쳐지고 이 그래픽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이렇게 정교하게 펼쳐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놓고 보면 0과 1이라는 두 숫자 사이에 이 두 숫자의 조합을,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느냐로 경우의 수를 놓고 보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0이냐 1이냐라는 숫자의 두 가지를 가지고 00이냐라고 하는 숫자의 조합이 나올 수 있고요. 0과 1이라는 조합이 있고 1과 0이라는 조합이 있고 1, 1이라는 조합으로 네 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가 그렇게 네 개가 되면서 또 네 개가 더 분화되면서 64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트 수로 따졌을 때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32비트, 64비트, 128비트. 이 비트라는 게 0과 1을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비트라고 하는데, 그 비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기가 시대를 넘어 테라 시대의 정보를 접하고 있죠. 그런 다양한 어떤 정보가 0이냐 1이냐 깜빡깜빡한 거 한 번에 깜빡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실처럼 실물처럼 보여지는 화면도 구현이 가능한 게, 이진수로 이루어진 게 이렇게 복잡하게 쫙 펼쳐진 게 이 디지털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다면 디지털은 인간이 만든 아주 굉장히 정말 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용어나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0과 1의 이진수 함수가 어디서 따왔는지 가만히 보면 인간이 이걸 만들 때 자연에서 따왔어요. 자연이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자연은 그 원리 자체가 0과 1이라고 하는 양과 음이라고 하는 이진수 조합으로 모든 만물이 펼쳐지는 게 자연현상이라는 걸 인간이 알고서 그거에서 차용해와서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자연에 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자연이 0과 1로 이루어져 있는 디지털이고 이진수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보시면 음양의 조화로 이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죠. 음양의 조화다. 낮과 밤의
구분이 명확하고 더움과 그러니까 덥고 춥고의 구분이 명확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진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딱 양분하는 논리가 우리가 익숙한 논리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자연의 모든 운영되는 구조가 이렇게 음양의 조화로움으로 모든 만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옛 우리 선조들이 음양 오행을 만들어내고 주역을 만들어내면서 다 이것을 양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더 펼쳤을 때 64괴를 가지고 이게 만들어내고 괴사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주역이 그렇게 세분화한 그 원리가 자연의 음양을 더 세분하면서 펼쳐진 게 음양의 조화를 이렇게 펼쳐낸 게 24절기를 비롯해서 모든 이 자연 만물의 원리들을 음양에 입각해서 펼쳤을 때 어디에 더 가까우냐, 양에 가까우냐, 음에 가까우냐를 가지고 펼쳐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걸 알아낸 거죠. 사계절도 명확하게 맞잖아요. 양양이라고 하는 여름을 놓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있다고 했을 때, 양에 가까운 것이 봄이라고 했을 때, 일령이 될 수 있겠죠. 양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음에 가까우면 영영에 가까운 것이 0,1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컴퓨터에서 0과 1의 조합이 4개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그리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렇게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모든 만물이 펼쳐지는 그런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수열을 만드는 거지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것들이 펼쳐진다. 다시 말하면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디지털의 원리죠. 그래서 자연 만물 자체가 디지털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고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인간은 아날로그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입자적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리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우리는 이 질량이라고 하는 입자로 탁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 상태, 현실이라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이 상태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날로그적 방식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입자적 관점이죠. 탁 굳어져 버린 현실에 탁 함몰돼 버린 관점. 그게 입자적 관점이에요. 아날로그적 관점이라는 게. 근데 입자라고 하는 것은 고정돼 있지 않고 영원하지 않거든요. 입자는 찰나에 지나지 않아요. 입자는 에너지가, 이 파동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삽시간에 탁 한순간에 관측했을 때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허상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관념이라는 게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할 때 거기에 있을 뿐이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입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는 입자라고 하는 속성을 그렇게 얘기하죠. 관측할 때만 입자로 드러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게 양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원래부터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가 아날로그 세상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주장하고 이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다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그 검증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디지털이라는 게 0과 1의 함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음과 양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몸은 전하를 띠고 있죠. 우리 몸이 왜 전하를 띠고 있냐면 그 전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pH 농도라고 들어보셨겠죠. pH 농도. 이 pH 농도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의 그 중간에서 우리가 중심점을 7.4 pH 정도 그 정도 14를 놓고 봤을 때 0에서 14라고 놓고 보면 그 7이라고 하는 게 중간 지점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느 쪽으로 더 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산성으로 변했느냐, 내 몸의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급격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고질적으로 우리 몸에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내 몸의 중성치라고 하는 pH 농도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로 더
더 많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전하의 중심값이, 평균치 값이 양에 가까우냐 음에 가까우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균형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 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그걸 우리 몸에 흐르는 전하를 pH 농도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이, 알고 보면 우리는 번쩍번쩍하고 있는 전기의 조합이죠. 다시 말하면 원자들의 조합이잖아요. 원자들 간의 결합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좀 더 얘기해보자면,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계속 분자 덩어리들이 모여지면서 하나의 질량이 되는데, 하나의 질량이 의미 있는 질량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라고 하는 원자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혼합물, 우리 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구 전체의 구성비를 놓고 봤을 때 탄소라고 하는 그 원자의 구성비가 가장 중요한 구성비가 있는데, 그래서 탄소 우리는 그 전체 물질 집합체죠. 그래서 탄소가 중요한데, 탄소를 놓고 봤을 때 탄소의 그 원자 하나의 그 하나하나는 아주 보이지도 않고 작지만, 이 탄소가 12g 정도의 질량이 될 정도로 모이려고 그러면 몇 개의 탄소 원자가 모여야만 12g이 되느냐. 그걸 이제 계산한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서 1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 1몰이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탄소 원자가 12g 정도의 질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6.023개 곱하기 10의 23승계의 탄소 원자가 모여야만 12g 정도 되는 탄소 원자의 질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정도 분자가 모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 정도 무게나 질감이 느껴질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탄소 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60kg, 80kg, 40kg 뭐 이런 우리 몸의 체중을 놓고 보면, 이 몸의 체중이 이 정도가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자들의 집합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그 체중이나 이런 몸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죠, 실로는. 그렇다면 이 몸이 그렇게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들이 각각 지 마음대로 그렇게 막 그냥 다 자기 전기의 그 값을 다 내면 우린 폭발해버리고 말죠. 그 에너지 값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전기가 중화작용을 일으켜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기중화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중화를 일으키면서 일정한 중성값을 만들어서 딱 균형치를 만들어주는 그 상태로 우리가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동전 하나 정도의 그 크기의 이 원자들이 이 순간에 이 원자의 에너지 값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면요, 얘가 전자의 그 에너지 힘만 가지고 폭발을 해버리면 동전 하나 가지고 이 태양계나 우리 은하계 전체를 폭발시킬 만큼의 에너지 값이 있어요. 그만한 에너지가 모여있죠, 우리 몸에.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게 폭발하지 않고 유지되는 게 전기 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균형을 맞춰주는, 서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절묘하게 조합되면서 딱 균형값을 맞춰서 이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계융합 진동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임계융합 진동을 일으키면서 딱 이 몸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이렇게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원자의 결합이 전자의 움직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자의 움직임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결합되고 구성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몸 자체가 디지털 조합체인 거죠. 전자의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기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몸은.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디바이스의 그 상태이지만 전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전자는 번쩍번쩍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삽시간에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지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 있고, 우리는 걸어가는 그 걸음에 제한이 있고, 리얼타임으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깝깝한 거죠.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은 못 벗어나는 것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면서 내 처지, 내 꼴이 이 모양인 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걸 벗어날 수 없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내 몸이 아날로그라는 생각을 입자적 관점에서 딱 굳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몸은 전자기 장에 의해서
시간에 만들었다가 흩어지는 그런 허상에 지나지 않는 형태다라는 개념을 다시 잡으면 우리가 새로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관념이 현실을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전혀 다른 현실로 펼쳐져요. 많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는 건 다 짜증나게 보여요.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런 정말로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 전체가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그 관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내 눈앞에 드러나는 현실이 그렇게 다른 거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또는 어떤 돈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거나 뭔가 해서 좋은 일이 생겨갖고 내가 부유해진 느낌이 들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라고 그러죠?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는 게 그 찰나에 내 몸 상태가 어떠냐, 내 생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쇼핑하러 가면은 막 충동 구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쇼핑할 땐 밥을 많이 먹고 가라. 든든하게 배가 불러야 느긋해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여유 있게 이렇게 가릴 걸 가릴 줄 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다 내 관념, 내 생각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아날로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내가 관측할 때만 드러나는 그런 잠시 찰나지간의 입자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관점이 달라지는 세상도 달라져 보이는 것이고 다른 세상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고 나 역시 디지털이고 나 역시 깜빡이는 전자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광자로 반짝반짝 찰나지간에 반짝할 때 드러나면 그때만 존재했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다시 진동 상태, 에너지 상태로 나는 있는다. 그게 이 세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굉장히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현실에 끄달리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죠. 잠시 차 한잔 하시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양자적 삶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입자적 삶과 양자적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몸 자체도 디지털이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 세상 자체가 디지털 속 세상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이 입자 세상이라고 바라봐지는 아날로그 세상은 허상이구나. 아날로그야말로 찰나지간에 내가 관측할 때만 드러나는, 관측할 때만 입자로 드러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날로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날로그는 찰나지간에만 생겼다가 입자는 찰나에만 있다가 사라진다. 제일 흔한 예로 시냇물, 강물이 흘러갈 때 강물을 자세히 보면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 바위 틈을 흘러가는 그 강물, 물의 그 포말이 흘러지는 그 상태를 보고 여전히 그렇게 그 자리에서는 포말이 일어나고 있구나. 강물이 출렁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거기에 그 물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 강물의 물은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은 찰나지간에만 거기에 있었을 뿐이고 이미 지나가서 딴 데 가고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거예요. 내가 봤던 어느 장면, 어느 광경, 어느 길거리의 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탁 기억되고 있는 게 사진 찍은 듯이 탁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돼 있지만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장면은 없죠. 다 다른 사람들로 대체돼 있고 이미 다 지나가고 없고 그 시절에 그때 봤던 그때의 모습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허상으로 우리는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진 찍고 있는 한 컷으로 딱 저장돼 있는 그 장면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그 장면은 사라지고 없는 건데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입자의 속성이죠. 관측할 때만 입자였지 관측하지 않을 때는 그 파동으로 다 허물어서 다시 다른 상태에서 또 보면 다른 장소에 그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입자의 속성이죠. 위치값은 항상 변한다. 입자의 위치값은 변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산을 봐라. 산은 몇 천만 년이나 그대로 있지 않느냐. 저 산이 그대로 있는 것은 입자기 때문에 입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엄격히 따지면 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산 속에 있는 모든 나무와 흙이나 풀이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지고 새로 돋아났고 다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지, 크게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산의 형태라는 모양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원자들은 다 흘러가고 없는 것들이죠. 다 사라진 것들이에요. 사실은 다 대체되고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만 그러냐?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세포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뭐 여러 학자에 따라서 다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100조 개가 있는 이 세포를 놓고 보면 1초에 몇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1초에 만들어지는 세포가 80만 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1초에 80만 개씩의 세포가 생겼다 사라져요. 그 정도로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우리가 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포의 집합체가 나는 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세포들이 그대로 나와 함께 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세포들의 정체성들이 다 1초 전에 생겨났다고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어제 우리가 있잖아. 그럼 어제 누구?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금방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사 온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금방 다 이사 와서 금방 살다가 간 애들밖에 없어요. 그런 게 우리 몸이에요. 실체가 그래요. 내 몸의 세포라고 하는 게 내 생명의 근원인데 걔네들조차 단 하나도 머물러 있는 애들이 없이 다 교체되고 있어요. 3개월이면 내 몸의 세포들이 거의 모든 세포들이 다 교체돼요. 장기들도 교체되고 피부 조각들도 그렇고 다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밖에 없죠. 근데 우리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죠. 상으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는 관측하는 그 상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 알고 보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근간이 되는 단백질 역시 마찬가지죠. 1초에 100억 번씩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1초에 100억 번씩 바뀌면서 얘네들이 형태를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멈춰져 있는 게 없어요. 계속 바뀌고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내 신분, 내 어떤 그 환경, 나의 어떤 지금 상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 10분만 지나서 1시간만 지나면 다른 장소에 있으실 거예요. 그 장소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 있죠. 길거리를 나가면 길거리 행인이라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은 바뀌어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 승객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고 버스를 타면 버스 승객으로 바뀌고 승용차를 운전하면 승용차 운전자로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은 다른 신분으로 보지 않아요. 딱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상태의 그 신분이 되는 거죠. 그게 입자의 위치값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신분을 바꾸면서 계속 바꿔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죠. 근데 나는 항상 이 신분이야.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게 허상이죠. 그 허상으로 여러분들은 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확실히 알고 나면 파동이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인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게 근원에 나고 입자라고 하는 나의 신분값은 나의 위치값은 내가 행하는 곳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위치값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죠. 상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체성이냐가 다 바뀌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면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런 신분이 되고 자기 배우자에게는 내가 상대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되는 거 신분이 계속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 바뀌는 거죠. 사회 지인을 만나서 직장을 가면 직장의 그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이고 계속 그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는 입자가 가지는 위치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순간의 위치값은 그때에 따른 신분이 계속 다른 신분이 있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 신분이라는 게 없구나.
경우에 따라서 내가 관측하느라 내가 의식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내 신분이 그때 당시에 내 신분이고 나는 이 신분을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혀 다른 신분이 나는 얼마든지 되는 게 이게 디지털적 관점이에요. 아날로그적 관점은 나는 항상 여기에서 이리로 흘러가는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는 흘러가는 관점이 없어요. 여기서 저기로 번쩍이는 것밖에 없어요. 디지털은 그렇게 양자도약하고 있는 번쩍임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번쩍하고 저기서 번쩍 나타나는 게 그게 양자적 삶이죠. 디지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디지털인데 우리도 자체가 디지털인데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는 입자적 관점에서 굳어있는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생각해보면 정말로 힘든 순간이 닥치거나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딴 생각하자 하면서 나는 이 자리에 없다라고 순간 여러분들이 유체이탈해서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전혀 안 들어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순간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알고 보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이었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념을 가지느냐가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것이 관측 효과인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의식을 딱 줄 때 이 현실 세계가 나에게는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나는 이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관념이 바뀌는 것들이 바꿀 수 없는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까지 아날로그적 방식의 한계였다면 디지털적 방식의 어떤 삶의 그런 원리는 얼마든지 깜빡이면서 바뀔 수 있다. 흘러가는 거구나. 계속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스러워질 수 있죠. 제가 좀 더 깊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다른 얘기들이 이제 양자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은 인간은 원래 아날로그인데 세상이 디지털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다음번에는 양자적 삶이 어떤 삶이고 양자적 삶을 살면 양자도약이라는 게 정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